도훈이의 이상행동 요인 찾기. 도훈이를 데리고 원하는 목적지를 마음 편하게 가보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여전히 완벽하게 소통이 되진 않기에 마음 졸이고 어디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마음을 지금도 지니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트라우마라고 표현하면 아이의 행동에 무책임할 수 있겠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외출 동선은 간단하고 명료하다. 그리고 즉흥적인 것을 최대한 자제한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고 사전에 예정된 동선과 계획을 충분히 설명해 준다. 장애, 비장애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은 언어를 표현하는 속도보다 수용하는 속도가 빠르다. 바꿔 말하면 알아듣기는 잘 이해하고 말하고 표현하는 건 상대적으로 늦다. 이건 어른들과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듣고 자라는 학습이 만들어준 것이다. 유치원에 처음 입학한 5살 아이들 대다수가 말은 다 알아듣는다. 그런데 표현이 부족하거나 표현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은 선생님의 말을 알아듣고 몰라도 눈치껏 따라온다. 이런 모습이 도훈이에게도 보이기 시작했다. 물론 내가 가르쳤던 유치원 5살 아이들 중 가장 늦은 발달 상황을 보이는 아이와 비슷한 모습이 우리 아들에게는 그보다 조금 더 늦은 6살 말쯤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남편과 아이를 지켜보며 도훈이가 늦지만 안 되는 건 아니구나 라고 서로를 응원했다. 정말이지 3세부터 4세까지의 질풍노도 시절에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었다. 말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같고 불러도 대답도 없고 행동도 뭐든지 못하고 뒹굴뒹굴 누워만 있고 야구르트만 하루에 수십 개씩 먹고. 하지만 꾸준한 치료 수업을 통해 조금씩 희망을 보게 되었다. 도훈이도 다른 친구들과 같이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듣고 이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먼저 발달했다. 도훈이는 5살이 되던 해 어린이집과 은평병원 납병원을 병행하였다. 통합교육과 특수교육을 섞어 진행한 것이다. 어린이집에선 확실히 다른 친구들과 다름이 비교되었지만 직간접적 모방을 경험케 하였다. 원장님과 담임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 아이의 지도법을 고민하였다. 너무도 훌륭하신 어린이집 원장님과 담임선생님께서 도훈이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며 도움을 주셨다. 그리고 은평병원 납병원에선 하나씩 부족한 부분을 핀셋처럼 짚어주는 수업을 받게 되었다. 한 반에 어린이 5명에 치료사 선생님과 공익요원 보조 선생님까지 최소 선생님 1명에 아이 2명의 수업이 진행되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일반 통합교육에선 잘못된 행동을 체크하고 수정해주는 역할이 쉽지는 않다. 이유는 우리 아이만을 봐줄 선생님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5살 때 2 교육을 병행하며 도훈이의 이상행동을 체크하였다. 이외에도 저녁과 주말엔 집 근처 발달센터를 다니면서 보충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선생님들과의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부모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안정된 교육기관과 검증된 병원 수업을 통해 수업을 받으면서 도훈이의 이상행동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4살, 2015년 9월에 나타났던 도훈이의 개선해야 할 점과 부족한 점을 메모했다. 그리고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치료와 가정에서의 관심이 진행되었다. 2015년 9월에 김도훈 성장 기록. 시기 생후 36개월. 신체 활동, 걷기, 뛰기 등 일상적인 활동은 가능하나 가끔 뒤뚱이면서 뛴. 한 발 뛰기, 2발 뛰기 안 됨. 2발 뛰기 시키면 따라는 하려 하지만 넘어짐. 한 발로 서다가 넘어짐. 공 주고받기 안 됨. 테니스 공을 겨우 잡고
던지는 위치가 아무데나 던짐. 사탕 혼자 까먹지 못함. 손가락 활동 능력 떨어짐. 인지 능력. 진단 시 11개월 수준 평가. 자기 이름에 대하여 정확한 인지 여부가 애매함. 알아듣고 반응하는 건지 소리가 들리니까 반응하는 건지에 대한 불분명. 엄마, 아빠, 할배, 할매, 큰아빠 등 주요 인물에 대해서는 인식함. 야구르트와 사과 등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인지는 있음. 물건 가져오기, 도연히 따라하기, 오세요, 가세요, 이해 불가, 지시를 이행하지 못함. 동물이나 벌레에 대한 거부 반응 없음. 막 만짐. 언어 수준. 자발적인 단어 발화 세 단어함. 야쿠르트는 야투로, 주세요는 쥐어로, 가요, 해요는 가로, 발화함. 불러도 대답하지 않음. 수십 번 불러야 한 번 대답함. 단어로 말하는 것에 알아듣는 수준. 좋아하는 단어에 대한 반응. 야투, 사과, 밥, 빵빵, 엄마, 할매 등. 이놈, 안 돼, 아야에 대한 단어 인지는 함. 놀이 사회성. 항상 혼자 놀며 다른 곳에서 소리가 나면 다가갔다가 다시 혼자 놀기 시작함. 목적 없이 사방을 돌아다님. 놀이터나 키즈카페에서 노는 모습을 보면 장애라고 생각 안 됨. 학습을 위한 의자에 10초 이상 앉지 못함. 계속 누우려고 함. 엘리베이터에 집착하나 겁은 많음. 절대 혼자 타지 않음. 돌아가는 사물인 자동차, 바퀴, 선풍기, 엘리베이터에 관심을 갖고 있음. 탑쌓기 놀이 좋아함. 그러나 쌓는 것보다 쌓아놓은 거 망가뜨리기를 더 좋아함. 쌍둥이 여동생 장난감을 탐닉함. 만졌다가 동생이 짜증내면 자리를 피함. 동생과 엄마 스마트폰 소유에 대한 경쟁을 시도함. 좋아하는 동요가 나오면 덩실덩실 알 수 없는 몸짓에 춤을 춤. 동작이 부정확함. 집안에 큰 미끄럼틀을 설치해줌.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락 내리락함. 계단으로 오르고 미끄럼틀로 내려와 하는 거 가르침. 상호작용 및 교육. 말을 하면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몇몇 단어가 있음. 하나라도 잘하는 거 있으면 과장해서 즉시 칭찬함. ABA 프로그램 적용. 도연이와 놀이 중 모방 행동이 조금 있으나 행동이 다소 어눌함. 일상생활. 기저귀를 완벽하게 떼지 못함. 소변은 조금씩 가리기 시작하였으나 대변은 기저귀가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음. 혼자 바지 올리고 내리기 안 됨. 하고 싶은 일은 보호자 손 끌어잡는 크레인 행동으로 해결함. 낯선 자동차 탑승에 대한 강한 거부 반응 보임. 보호자 차량 외 대형 버스, 택시 등 낯선 차량 탑승은 거부하고 발악함. 핸드폰 어플 열고 닫고 하여 혼자 보는 콘텐츠가 있음. 폭력성은 없으며 본인보다 약자라고 생각되는 아기를 보호하려 함. 발악, 자해, 텐트럼에 대한 대처. 집. 울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기다림. 머리를 땅에 박으려 할 때만 머리가 안 다치게 베개를 넣어 고통을 최소화함. 실컷 울고 나면 아이가 원했던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에 대해 언어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조금만 이행해주며 달래줌. 진정되면 새로운 환경을 제시하여 환기시킴. 공공장소 또는 바깥놀이. 주변 위험한 물건 상황 제거하기. 야구르트나 비타민 등 도훈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상황을 변화시키려 함. 빠르게 장소와 상황을 탈출시키려고 노력함. 떼쓰는 아이에 대한 대처는 지금도 곤혹스럽기는 하지만 일관된 보호자의 자세가 필요하고 꾸준한 학습과 전달을 통해 그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 가족도 기록처럼 100% 수행하지는 못했다. 보호자가 할머니, 아빠, 엄마 3명이었기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초반에는 매우 달랐다. 할머니는 즉시 타협을 진행하셨고 나는 학습적인 교육과 훈육의 자세를 보였으며 남편은 강압적이거나 또는 무관심에 가깝게 기다리기를 진행했었다. 이 때문에 부부싸움은 물론 시어머님께 혼나기도 일쑤였지만 서로 가족 간 대화를 통해 적절한 선을 찾아 최대한 진행키로 하였다. 이러한 가족 간의 상황에 대한 통일성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